제 이름은 노마루 나노. 28살 겸업 주부입니다. 남편 마사요 씨와 결혼한 지 1년. 그가 일을 가 있는 동안에는 알바를 하고 집에서 밥을 만들어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남편은 매우 성실하여 가사도 많이 도와주고 수입이 많다고 떵떵거리지도 않습니다. 저희 부부는 정말 사이가 좋아 얼른 아이도 낳고 싶다는 대화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의 시댁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쁜 사람들은 아니나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끔찍하게 아끼십니다. 시누이는 남편보다 먼저 결혼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남편과 시누이에게 받은 용돈을 전부 결혼식 비용으로 보태주셨다고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는 마사요 씨 목도 있었을 테니까요. 게다가 신혼여행 비용부터 이사 비용까지 전부 시어머니가 내주셔서 시누이 부부는 돈 한 푼도 내지 않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1년 후 저희도 결혼했지만 레나 결혼 때 돈 다 써버렸으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하렴. 우리를 결혼식 때 부를 생각이라면 미안하지만 옷 비용 같은 것 좀 내줄 수 있니? 한 10만 엔 있으면 될 것 같구나. 당연히 도와주시는 것도 없었고 정말로 준비 비용을 청구하셨을 때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을 말하자면 결혼식도 안 와주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듯 했지만 제 친정 앞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기에 시어머니께 돈을 드리고 참석을 시켜드렸습니다. 당시 혼란을 틈타 시누이도 돈을 청구해왔지만 그건 그나마 마사요 씨가 나서서 막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좀 어렵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만 편애하시면서 힘든 일은 다 저에게 떠밀기 때문에 참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시댁과 시누이네는 걸어서 왕복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한편 차로 30분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 집이 있는 저를 허구한 날 불러내십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사이에도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네요.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세아가 오늘은 아르바이트 쉬는 날이지? 네, 지금 잠깐 밖에 나와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나온 김에 잠깐 들러주겠니? 허리가 조금 아파서 말이야. 부탁할 게 있거든. 저도 오늘은 볼 일이 좀 많아서 레나 씨에게 부탁드릴 수는 없을까요? 레나는 너랑은 다르게 바쁘단 말이야. 게다가 그 애는 이제 다른 집에 시집간 몸이잖아. 나를 케어하는 건 장남 며느리인 니목 아니겠니? 죄송해요. 나도 너 같은 거한테 의지하고 싶지 않다만 아들이 결혼해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연락하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너는 참, 걔도 왜 너같이 위아리도 모르는 며느리를 들였는지 좀 물어봐야겠다. 죄송해요. 장 보고 나서 찾아갈 테니 조금 기다려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야지. 참나, 쓸모없는 것. 죄송합니다. 매일 열심히 일하는 남편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시어머니가 그에게 연락하는 일이 없도록 처신하다 보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장을 보고 나서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현관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이것 좀 사다 줘라. 이걸 다요? 그래, 자, 돈 받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싸게 살 궁리를 하란 말이야. 싼 곳들을 찾아 모아가다 보면 이걸로도 충분해. 어차피 맨날 대형마트에서 가격도 안 보고 사고 있을 거 아니니? 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아까운 줄은 모르고 부끄럽지도 않니?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는다. 관두자. 받은 돈이 적은 것도 그렇지만 리스트에 적힌 것들은 하나같이 무거운 것 투성이다. 혼자서 둘 수나 있을까? 그 후 저는 야채를 싸게 파는 마트와 고기를 싸게 파는 마트 등을 찾아 여러 마트를 둘러가며 리스트에 적힌 물건들을 사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예산을 넘겨버려서 3,000엔 정도 제 지갑에서 내게 되었습니다. 차로 여기저기 다니느라 기름값도 제법 나갔겠지요. 당연히 시어머니가 그만큼의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저 왔어요. 왜 이리 늦니? 꿈을 대고 말이야. 뭘 하고 다닌 거야? 저 어머님이 주신 2,000엔으로는 부족해서 일단 제 돈으로 더 냈는데요. 뭐? 그건 너가 싼 곳을 야무지게 찾아 돌아다니지 않은 탓이잖아? 내가 왜 그 돈을 줘야 하니? 그래도 기름값도 꽤 나가서요. 어머, 나보고 기름값까지 다 내라는 거니? 참 못돼 먹은 며느리구나.
됐어요. 그래, 그럼. 곧 레나가 여기로 올 거니까 빨리 짐 좀 옮겨주렴. 네? 레나 씨 바쁘다면서요. 저녁을 같이 먹을 거거든. 네. 정말 너무하네. 돌아가서 마사요 씨한테 말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무거운 봉투를 차에서 꺼내 옮기다가 저는 시누이 차에 치여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노, 나노, 당신 다행이다. 여긴? 병원이야. 짐을 옮기다가 휘청거려서 레나 차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에? 내가 레나 씨 차에? 슬슬 면회 시간 끝나요. 하여튼 오늘은 푹 쉬어. 자세한 얘기는 내일 이후에 하자. 그렇게 말하고 마사요 씨는 병실을 떠났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저는 스스로 레나 씨 차에 뛰어들었는데 양손이 짐 때문에 묶여 있어 손으로 방어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에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그 정보를 뿌린 인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정신 좀 차렸나 보구나.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레나 씨 차에 부딪히러 가다니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레나 씨가 딴짓하면서 차를 몰다가 제가 치인 거란 말이에요. 레나는 그런 말 안 했어. 우리 집 주차장에 차를 대려고 멈춰 있었는데 너가 짐을 들고 나타나서 차에 부딪혔다고 하더만. 고작 그걸로 전신 타박상인 게 이상하잖아요. 너 머리도 다친 거 아니니? 기억이 오락가락하나 보네. 우리 레나가 한 말이니 너가 와서 부딪힌 건 명백한 사실이야. 쓸데없는 소리에서 우리 애 곤란하게 만들지 말아라. 어머님도 저를 곤란하게 만들고 계시잖아요. 나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야. 너가 부딪히는 바람에 차가 찌그러졌잖니. 물론 나중에 수리비 다 받아낼 거다.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세요? 당연한 걸 왜 묻니? 하여간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도록 해라. 시어머니가 확신범인 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는 CCTV도 없고 시누이 차에도 블랙박스가 없다. 답이 없네. 그렇게 생각했더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버텨온 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다음 날 울어서 지쳐있는 제게 남편이 병문을 왔습니다. 왜 그러고 있어? 당신... 저는 울면서 지금까지의 일을 그리고 이번 일의 진상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제 등을 쓰다듬으며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었는데 왜 당신이 엄마 집에 있었나 싶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구나. 미안해. 당신까지 끌어들여서.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내가 부당한 일을 못 참는 건 잘 알고 있지? 뭘 할 생각이야? 죄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 말을 남겨두고 남편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3일 후. 아니 세아가 너 경찰한테 무슨 말을 한 거니? 네? 잡아떼지 마라. 왜 레나가 교통사고 냈다고 경찰에 잡혀가야 하는 건데? 마사요 씨구나. 저는 곧바로 알아차리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톡방에 넣어달라고 말하길래 초대했더니 경찰에 말한 건 나야. 마사요 씨? 증거가 없는 걸 이용해서 엄마는 레나와 짜고 나노를 차로 친 사실을 은폐했잖아. 그래서 경찰에 사실을 전했을 뿐이야. 너 왜 그런 짓을?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증거라도 있니? 당연히 있지. 뭐라고? 그 후에 이웃집을 돌아다녔지. 없는 분도 계셔서 아침, 낮, 밤 할 거 없이 다 찾아갔어. 그랬는데 맞은편 집에 사는 분이 우연히 봤다는 거야. 레나 차가 나노를 치는 순간을 말이야. 거짓말이지? 그분에게 부탁해서 같이 경찰서에 가서 증언을 했어. 경찰에 말하니까 그 현장에는 급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있대서 안 그래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브레이크 흔적? 심지어 그 사람 말로는 치고 나서 잠시 동안 흔들어서 의식 확인도 했다던데 그냥 타박상이어서 다행이지만 혹시 머리라도 부딪혔으면 나노는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경찰에 말할 필요는 없잖니. 네 동생이 잡혀가도 괜찮아? 저지른 죄에는 책임을 물어야지. 게다가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건 당신들이 아니야. 나노라고. 지금까지 당신들이 나노한테 해온 짓들 다 들었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잠깐만 아들, 우리는 가족이잖니. 혈연상으로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연락하는 거야. 사실은 메시지로도 얘기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니까 이 이후부터는 변호사를 통해서 대화할 생각이니까 더 이상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아들, 잠깐만. 아들! 아가, 너라도 뭐라고 말 좀 해보련? 안녕히 계세요. 세아가! 저희는 시어머니를 차단했습니다. 그 후 신우이는 교통사고 용의자로 경찰에 연행되었고 조사를 통해 사실을 다 자백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느라 주차장에 있던 저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딸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언을 한 탓에 경찰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친후에 곧바로 응급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일은 당연히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남편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어 둘 다 이혼당했다고 합니다. 그 후 시아버지는 직접 사과까지 하러 오셨고 위자료 명목으로 돈까지 몇 푼 쥐어주셨습니다. 시누이에게는 별도로 위자료를 수백만 엔 받을 예정입니다. 이혼 통보를 받은 둘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집에서도 쫓겨나서 전혀 알 수 없지만 전업주부에 일은 절대 하기 싫다고 떠들던 사람들이었으니 아마 빚을 지고 비참한 꼴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요?